네, 내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정부가 1,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기반으로 대책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아침 당정청이 회의를 열어서 신DTI와 총상환 능력심사 DSR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계부채 1,400조 원 시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대책, 이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주로 이제 오늘 이거 당정 회의에서 이제 이야기한 얘기들은 안심전환 대출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 아마 이런 내용이 하나 있겠고요. 지금 우리 기자가 말한 대로 그 DSR이나 그다음에 신DTI를 적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과도한 걸 좀 억제해 보겠다. 주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리가 이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예, DSR과 신DTI 내용이 뭐 7월, 8월부터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군요. 이것이 뭔가요? 이 신DTI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총 그 수입에서 이제 그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을 따지는 게 DTI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수입이 아니라 미래의 수입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0대, 30대는 앞으로 과거의 수입이 더 미래에 더 수입이 많아질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현재 수입은 적죠. 신입사원이니까 이제 그분들의 미래 수입까지도 수입으로 인정해 주자는 게 신DTI거든요. 근데 이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아마 그 실수요자인 그 바로 청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DSR 같은 경우는 총 부채에서 총 상환하는 비율을 1년 단위로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세가 많으실수록 50대 이상일수록 좀 손해보는 부분들이 손해라기보다는 좀 수입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추세가 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부동산 관련된 담보를 대상으로만 적용을 했다면 총부채를 보겠다. 이런 총부채와 총수입을 다 따지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일반 서민들을 중심으로 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정책자금 대출은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앞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죠. 은행권에서 이미 한번 실행을 했던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를 해서 아무래도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신용도 좀 떨어지고 취약하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1금융권보다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런 안심전환 대출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이 DSR과 신DTI가 적용되면은 그 대출이 거의 그 어려울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대출을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지금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이신 분들은 추가로 대출 받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정부가 얘기하기를 주택은 사는 것이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 정책이 정부가 사실 가계부채 대책이 좀 천천히 늦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그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이나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계부채 대책이 좀 늦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정부는 이 주거를 이제는 이제 소득과 복지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택 정책을 하겠다는 거죠. 과거까지는 이제 주택을 공급하고 뭐 이런 정책이었었는데 앞으로는 그 국민의 소득과 그다음에 그 복지 차원에서 주거 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다루겠다. 이런 게 그 김현미 장관이 아마 취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되는 사항을 아마 정리하느라고 발표도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분 부동산이 아니고 가계부채 그리고 복지 차원의 일이다 이런 얘기군요.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가 엊그제도 열렸는데 계속 동결이 되고 있지만 소수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올릴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금리가 오른다면 이 가계대출자들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제일 가장 그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12월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1월에 금통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미국 연준은 이미 연말에 그 금리를 올리겠다는 걸 90% 이상 뭐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금리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그 자본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5%가 넘어서는 그 인상 금리로 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대책과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금리 올라가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취약하신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것은 아직 금리가 올라간 적은 없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 공공기능에도 사실은 이익기능으로 많이 넘어가서 현재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볼까 봐 금리를 미리 올려버리는 거죠. 물론 올리는 이유는 있겠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일단 DSR 얘기랑 신DTI로 돌아가서요. 근본적인 대출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이게 신DTI라는 거는 미래 소득까지도 예측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나라 그 대출 그 심사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은 현재 소득 증명서를 내고 그 소득 안에서만 해주는 거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소득을 더 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대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될 거고요. DSR은 원래 2019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2018년 하반기로 또 다시 정정을 했어요. 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부도 지금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최근의 수입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군요. 앞으로 소득과 대출, 그다음에 주택, 복지 이걸 세 가지를 다 연계시켜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가계부채 대책이 생각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8월쯤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대책만 계속 나오고 가계부채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대책에 어떤 후속 효과가 영향력이 있냐도 좀 따져야 되고요. 사실 금리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 금리를 지금 법정 금리를 24% 낮춘다는 그런 방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가계 그 부동산 단순한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가계 대출은 취약계층도 있고 또 부동산 관련 문제도 있고 또 소득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도 보면 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가계 소득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인구 구조가 변하니까 가계 중심의 임대주택 시장으로 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가 내일 1시 반이거든요. 지켜본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이었습니다.